69페이지에 지수가 포함된 방정식과 부등식에 활용하는데요.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2알파 플러스 2의 2베타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께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지수의 방정식에서 알파 베타가 나왔을 때 우리는 다항식 2차 함수에서 c는 0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죠. 요거는 2차 함수입니다. 그쵸? 이 x가 요렇게 상수랑 같이 나란히 곱해져 있는 다항함수 2차 함수에서 얘기고 지금 x는 지수에 있습니다. 그쵸? 그럼 지수에 있고 얘가 이 x를 t라고 치환하고 세트 t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 이해되나요? 왜 마이너스 8t인지. 자, 선생님 이거 한 단계를 거치지 않아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x 곱하기 2의 3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고 그러면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2의 x 플러스 1은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여기 t의 값은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닙니다. 알겠죠? 얘는 2의 x가 t니까 우리는 만족해주는 이 값을 x의 값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두 근은 2의 알파 또는 2의 베타 이렇게 적는 거죠. 그렇죠? 요게 x 자리에 쓰는 요게 근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친구들이 2의 x가 알파고 2의 x가 베타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요 위에 있는 요 x 자리가 근이라고 하는 거는 x의 값이기 때문에 x 자리에 있는 x가 알파벳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닙니다. 요렇게 2의 알파 플러스 2의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8이 되는 거고요. 2의 알파 곱하기 2의 베타는 a분의 c 해서 1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2의 2알파 플러스 2의 2베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의 알파 플러스 2의 베타의 제곱에서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알파 곱하기 2의 베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얘가 마치 뭡니까? 뭐와 같습니까?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하고 똑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은 힌트가 뭐였죠? 여기 8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알파 곱하기 2의 베타가 1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1이겠죠. 즉 64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6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거 57번 지우고 57번을 보면 여러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죠? 57번에 먼저 풀어보고 쌤 거랑 풀어봐야 됩니다. 요거는 반드시 익혀둬야 됩니다. 시험이 아주 출제가 잘 돼요. 왜냐면 너네가 어려워하기 때문이죠. 자, x에 대한 방정식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대요. 두 실근 가지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판별식 생각나죠? 판별식. 자, 첫 번째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판별식이 0보다는 커야 됩니다. 양수여야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 두근이 있다면 두근의 합이 반드시 양수입니다. 두근의
곱도 반드시 양수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반드시 양수여야 되냐면, 그건 이따 설명할게요. 자, 여기에서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합니다. 그럼 t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 쌤 이거 세트로 꼭 와야 된다 그랬죠.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식을 바꾸면 3의 2x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x 플러스 k는 0의 방정식이 되죠. 그리고 3의 x를 t로 치환했으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k가 0이다. 자,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9의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자, K는 뭐 어떨 때 막 선생님이 소문자 쓰고 어떨 땐 필기체 쓰고 이러죠. 그쵸? 그래서 쌤 통일시켜 줄게요. 마이너스 4K가 마이너스 9. 그러면 K가 4분의 9보다는 커야 됩니다. 요 조건 하나를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 요게 이제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반드시 양수여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T가 0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크다고요. t가 0보다 커. 자, 그러면 그래프를 만약에 이걸 그린다면 여기가 t고 여기가 y입니다. 요게 요 식을 내가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k라고 했을 때 요걸 그림을 그린다면 가로축은 t가 되고 세로축은 y가 되는데 조건이 뭡니까? t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요 양수 요 지역에서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리고 요걸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그려지겠죠. t의 제곱 나오니까 얘가 양수고 그쵸? 그러면 여기가 근이가 되고요. 요 근이 얼마 풀어준다면 우리가 3의 x를 t라고 했으니까 3의 알파 얘는 3의 베타 요렇게 근이 나오겠죠. 어쨌든 두 근이 인데 두 근이 t가 0보다 크니까 여기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근이. 그러면 여기는 3의 알파와 3의 베타는 반드시 양수일 밖에 없고 즉 3의 알파와 3의 베타를 더하면 양수고 3의 알파 곱하기 3의 베타 양수를 곱했으니까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쵸? 자, 요 개념을 익혀졌다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k는 0에서 두근의 합은 즉 3의 알파 플러스 3의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분의 3 얘가 0보다 큰 게 확실하죠. 그쵸? 얘는 통과. 그 다음에 3의 알파 곱하기 3의 베타도 0보다 커야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3의 알파 곱하기 3의 베타는 얘는 1분의 k겠죠.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k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얘와 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주는 수의 범위는 k의 범위는 k는 0보다는 크고 4분의 9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얘죠. 그쵸?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2차 방정식에 중3 때 기억을 떠올린다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라는 식에서 이 b의 역할이 뭐냐면 이 b가 a와 부호가 다르다면 이게 중심축의 위치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칭축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대칭축. 그래서 이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요게 대칭축이었거든요.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부호가 다르다면 중심축이 여기 x축 양수 쪽에 있어서 x의 양수축에 있어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얘가 A하고 B하고 부호가 같으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꼭지점을 구하는 공식, 구하는 표준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살펴보면 증명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AX는 T꼴로 만들 때 요 식들을 보면 저 156번의 1번 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인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얘가 왜 마이너스에 왜 있냐? 그래야지 얘가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중심축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양수 쪽에 있습니다. t가 항상 양수 쪽에 있는 이유가 이 t 요거 치환했을 때는 항상 이게 양수 쪽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 이유예요. 여기가 꼭 마이너스인 이유가 그겁니다. 그쵸? 그리고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